안녕하세요. 지혜를 1cm 높여가는 시간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모입니다. 네, 따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에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대세 상승장 지금 시점은 사실 너무 변동성이 심한 장이죠. 하지만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렇지. 내년도 뭐 하지만 나는 지난해는 상승장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어떻게 포모 좀 뒤늦게 오셨습니까? 포모가 와서 네. 진짜 거의 꼭지에 따라붙은 사람이라서 네. 요즘에 아주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예, 제가 어젠가 오늘 모 주요 일간지의 어떤 기자가 쓴 뭐 이렇게 칼럼 같은 거 있잖아요. 보니까 나만 빼고 다 돈을 벌고 있다. 라는 지금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결국에 끝이 어떻게 끝나면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로 끝납니다. 나잖아. 자신의 재테크 흑역사를 막 쓰면서 그래,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거는 그러니까,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수입밖에 없다. 진짜 이제는 미래 사회에는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데 노동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데 심지어 체력도 안 좋아서 노동도 시원치 않네. 진짜 그래서 요즘 같은 상태 안 시대에 좋아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 있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나 진짜 제목 보고 짜증나가지고. 제목은 돈 책.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고요. 다우치 마나부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일본 분이네요. 예. 이 다우치 마나부라는 분은 일본의 유수 대학을 나온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잘 나가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채권 트레이더 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뭐 책인가 어디 제가 기사에서만 하던 본인 자발적 퇴사를 했다. 예, 이렇게 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거를 좀 자기가 그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그런 금융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이런 돈에 관한 책을 쓰는 분들은 대체로 경로가 비슷한 것 같아. 뭔가 깨달음이 있고 현타가 사람들에게 와서. 알려주고 싶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제가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이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뭐 하시죠. 하시는데 대부분의 그 금융사회에 있다가 이제 정년 퇴임 뭐 혹은 나올 때쯤 되신 분들이 나와서 그냥 어떤 투자 자문 내지는 어떤 강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이제 청소년 내지는 이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금융 교육을 하시는데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재테크 방법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좀 금융에 대한 태도?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쪽으로 이제 방점을 많이 찍어서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봐도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재테크 책은 아닙니다. 네, 역시 재테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재테크는 알아서 해야 돼요. 누구도 이거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 각자의 자기 몫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 보면은 멜론 주스 사례가 네, 나와요. 네. 이제 재밌었어요.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5,000원에 팔던 멜론 주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걸 4,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이걸 3,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는 그러면 1,000원을 손해 봤을까? 1,000원을 이익 봤을까?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닐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연장애가 항상 물어본다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질문 보고 모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모모님은 나는 답은 손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왜냐하면 네. 나는 이제 해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가격이냐 가치냐 얘기인데 나는 멜론 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싸게 먹을수록 나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정답은 그거였어요. 이게 자기가 4,000원을 내고 먹었어도 그때 먹었을 때 굉장히 만족했다. 그렇죠. 그러면 손해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멜론 주스를 사다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런 업이라면 멜론 주스를 직접 향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하나의 사업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손해를 본 거는 맞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냐 가치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멜론을 맛있게
맛있게 먹었고 자기한테 큰 효용을 줬으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완전히 가격으로만 판단하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있는 일과 가격에 있는 일, 가치가 있는 일과 가격으로 평가할 만한 일을 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갖고 이 혼돈을 해서 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4분면이 이제 중간에 아, 그래프가 네네네. 나오는데 이제 가치도 높고 가격도 높은 일. 가치가 뭐 높지만 가격은 낮은 일, 뭐 가치도 낮고 가격도 낮은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가치가 높고 가격도 높은 일은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여기에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긴 했어요. 아, 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치는 높은 건강 비용 같은 거? 그렇죠. 가치는 높은데 가격은 낮다. 이런 게 진짜 가성비, 가심비자 아니 그런 그 말이 가치는 아닌가? 높은데 가격은 가격은 낮다. 낮은 거. 그럼 굉장히 좋죠. 그런 게 그거는 많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 물 같은 거. 물. 뭐 저는 맛있는 떡볶이집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 건 맞나요? 혈당 괜찮은가요? 네. 내적 만족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이걸 혼동하면 사람이 인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여기는 제목이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가격과 가치를. 결국은 인제 한다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불안해지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은 타인의 잣대에 의해서 인제 그렇죠. 모든 거를 평가하면 이제 불안이 시작되는 거고 자신의 잣대로 이 평가하고 생활을 하면은 안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의 잣대를 알게 되는 것부터가 인제 불안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SNS, 외부 정보 이런 거는 그냥 불안을 자초하는 일이다. 나는 예. 홈쇼핑 네. 그렇군요. 진짜 아니 내가 사지는 않아요. 예. 요즘에는. 예전에 좀 샀었지. 근데 나는 그 물건이 그런 물건이 있는 줄도 몰라. 근데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봐.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진짜. 여러분이 이거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뭐 마감이 뭐 매진이 임박하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뭔가 딴 사람들 다 이거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고 있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초조해지고. SNS가 좀 SNS도 그렇죠. 좀 인스타 젊은 같은 거. 우리는 잘 안 하지만 저는 SNS 안 네, 합니다. 저도 잘 안 하지만 그 이제 젊은인 혹은 SNS 많이 그쵸, 하시는 분들 그쵸. 같은 경우 남들이 뭐 이런 물건 샀는데 그러니까 명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런 데서 이 다 남 빼고 다 있는 것 같지 진짜 그치. 나 그렇게 빼고 보면. 다 있는 거 같고 나 빼고 다 좋은 데 가서 맞아요. 그 스시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관광지 가고 이런 거 같잖아요. 거기 다 이제 좋은 것만 진열하니까.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인제 너무 많은 외부 정보 그러니까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방법은 너무 많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게 그러면서 인제 투자에서도 사람들이 포모를 많이 느끼잖아요. 인제 일본도 그게 투자 열풍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렇죠. 불었거든요. 인제 네. 주식도 먼저 올랐고 인제 정부에서 막 주가를 부양하면서 주식도 먼저 올랐고 인제 열풍이 불면서 투자 포모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제 불기 해서 인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예. 쓴 뭐 이유이기도 한 것 그 같은데 뭐 노후 2천만 행 문제인가 뭐 그게 맞아요.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후에 그것도 금융청인가 하여튼 정부 예. 정부 기관에서 기관에서 그런 나왔어. 보고서를 냈어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노후 퇴직 후 몇십 년 동안 2천만 엔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2억 원이 맞아요. 부족하다. 이런 게 나와서 그때 일본 사회가 엄청 진짜 난리 났었어 그때. 큰일 났다. 나 우리 예. 늙으면 죽는다. 맞아, 굶어 맞아. 죽는다. 이런 맞아. 모두가 다 노후 대비 재테크 뭐 그쵸. 근데 거기에 사실 휩쓸려 우리나라도 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음. 뭐 어디 금융연구소니 뭐 은행이니 보험이니 이런 데서 맨날 노후 자금 이만큼 필요하다. 뭐 맞아. 5억이다 10억이다 뭐 이분이 가장 지적하는 게 그건데 금융회사들이 자기네 이익 때문에 그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한다. 이 보험사에서 연금 들라고 자꾸 그런 거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본에서 그런 투자 포모가 막 이게 되게 극심했는데 인제 이 투자 세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인제 그게 나만 빼고 다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모가 쉽게 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
예컨대 이웃 그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웃집 마당이 더 푸르러 맞아요. 보인다. 네.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웃집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웃집은 굉장히 파란 데도 있고 노란 데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그중에서 파란 데만 눈에 띄는 거고 분명히 노란 데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잘 되는 사람만 보통 자랑을 합니다. 보통 자기 SNS 당연하죠. 같은 데다 블라인드 같은 데. 음.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블라인드 그걸 그렇게 난리. 수익 인증. 인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투자 포모가 이분이 생각하기에 투자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게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 자기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을 때 내가 못났구나. 이 괴로움이 크다는 거예요. 럭이 그 운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막 화살이 탁탁 바뀌나요? 그래서 투자 포모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투자 세계의 특징 때문에 오는 거다. 이게 진짜 뭐 남들이 나보다 돈 다 잘 벌어서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투자와 지금 일본 사회가 되게 이제 다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노력과 투자 중에 더 보상이 실제로 되는 것과 보상 받아야 되는 거는 노력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슬쩍 합니다. 되게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의 보상 성과가 크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 어떤 자기의 노동보다는 투자의 보상 성과가 크다라고 많이 인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피케티라는 사람이 R은 G보다 크다라는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그렇지. 이 저명한 학자, 그렇죠. 그분이 R은 G보다 크다. 즉 R은 투자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즉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그 벌어들인 노동과 이 경제 성장에 따른 어떤 투자가 소득 더 그거라고 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무슨 그 노벨상으로 이게 뭔가 이게 깔린 것 같잖아요. 뭔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이론 같잖아요. 노동보다는 투자에 힘을 써야 된다. 라는 게 굉장히 뭐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토마 피케티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거는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하기 위한 잣대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그냥 끌어다가 싶은 거 들으니까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 이 사람이 정말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돈이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지탱해 줄까? 왜냐면 그때 이제 2천만 원이 없어서 사람들의 이제 삶이 근간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꼈잖아요. 노후 대비가 없으니까. 내 노후 자금이 없으니까, 은퇴 자금이 없으니까 내 삶은 흔들릴 거야.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정말 사람들은 돈에 의지해야 될까라고 이제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랑, 동료, 돈 중에 어떤 거에 의지해야 돼? 라고 이제 묻는, 이제 강의 가면 또 물으시나 봐요. 어떻게 뭐라고? 뭐 정답은 동료 아니니까. 그렇죠. 정답은 동료입니다. 이유는 일단 사랑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운이 좋으면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기도 그렇죠. 힘들고 또 배신 당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와 재화가 없으면 의미가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본인이니까 또 이렇게 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금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1,100만 명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배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노후에 나를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돈을 저축하고 있는데, 그때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간병해줄 사람이 너무 조금이다. 물건을 살 수가, 물건이 부족해지고 서비스가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이 돈에 너무 몰두하는 거, 투자에 몰두하는 게 진짜 정말 옳으냐, 이걸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동료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동료라는 게 뭐냐면 뭐 그냥 친구 뭐 이런 뭐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표현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카레집에서 카레를 사 먹고 굉장히 큰 효용을 얻는데 이것이 카레 주인은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 나는 이거를 사 먹으려고 하는 거고 막 이런 이제 서로의 각자의 그냥 이익에 따라 그쵸. 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장대한 협력, 자본주의 내에서 장대한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서로의 이기심인데 이 이기심이 같은 방향으로 딱 맞을 때 그런 의미에서 동료인 거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다 각자의 이기심이 딱 맞아갈 때 되게 길고 오래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 인생에서 쌓을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자본을 얘기하면서 금융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인데 약간 금융 자본은 돈인 거고 인적 자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능력 개발 그쵸, 이런 그쵸. 건데 이제 사회적 자본은 자기 이렇게 관계.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 기둥이 다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상당히 없어지지 않는 거다. 금융 자본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약간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그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 다니던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한 네네네. 그분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극도의 약간 무소유지, 미니멀리즘. 그래서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50살에 딱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했는데 이게 어찌어찌 또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막 피아노를 치고 싶어. 근데 나는 뭐 미니멀리즘 피아노 없잖아. 그렇죠. 집에 피아노 없잖아요. 없고 돈도 그러면 없고. 그냥 동네에 잘 가는 단골집에 뭐 예를 들어서 카페인지 어디에 피아노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를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피아노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약간 상부상조를 하면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되는 그런 얘기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게 더 조금 강해. 그런 서로 약간 어떤 상부상조 정신이 그쵸. 강한가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직 약간 많고 주택도 많고. 서로 동네 사람들 서로 알고 근데 지내고 진짜 우리는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같은 아파트에서. 층도 잘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쉽지는 않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꼭 뭐 동네 커뮤니티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되게 이제 그 SNS를 활용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사이버 이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혹은 뭐 그런 취미 생활을 통해서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하고 어떤 쌓은 그 사회적 그렇죠. 자본, 약간 어떤 관계, 느슨한 공동체? 관계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되게 있으면 좋죠. 대체 불가능하고 이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돈 때문에 불안하긴 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뭐 다 이분도 이제 세 가지 기둥이 다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그 중에 한 기둥에만 그건 온 맞는 것 사회가 같아. 매달리고 있다. 특히 근데 요즘에 너무 그리고 심하지.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가 어떤 노동의 가치 내지는 맞아요. 어떤 이 건실하게 일을 해서 타인에게 사람의 가치가 되게 그렇죠. 폄하되고 있지. 내가 서비스나 재화를 이제 제공하는 이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사회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망한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뭐 금융 투자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의자 뺏기 놀이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은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쵸. 젊은이 이 책의 주제는 굉장히 저출산 해결이야. 맞아. 저출산 해결이야. 그리고 이제 금융도 역시 뭐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도 금융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거는 이제 뭐 부차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금융의 본질은 그 금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려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려는 사람한테 돈을 가도록 하는 게 금융의 할 일인 건데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업보다 투자를 권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아, 투자보다는 투자를 받을 용기를 길러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맺습니다. 되게 요즘 이 세태에 뭔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저출산 해결. 근데 좀 그런 노동력 부족은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책을 쓸 당시는 AI? 그 피지컬 AI의 활약이 앞으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피지컬 AI가 많이 대체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자의 관점에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맞아요. 이 저자는 하기는 그래서 했어요. 어쨌거나 AI가 대체 못하는 부분에 있던 어떤 창의적인 일을 인간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좀 관찰력을 길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시던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기르는 걸로 하고 각자 알아서 기르고. 네, 너무 이제 그 그렇죠. 불안을 너무 불안 돈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불안의 근원을 좀 잘 살펴라. 그치. 남의 잣대로 휘둘리면 나만 불안해진다. 그런 그러니까 메시지가 자기가 좀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잣대가 있으면 좀 불안감도 덜하겠죠. 그렇죠.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불안한 모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네. 네. 안심하는 감사합니다. 네. 안심하는 밤 되십시오.